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아무래도 대체 왜 이게 시작이 됐느냐. 왜? 원인이 뭐냐. Why? 라는 겁니다. 네, 이성수 대표는요, 이 이수만 씨의 사별한 부인인 조카로 알려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모부와 처조카 사이죠. 사실 이 이성수 대표 같은 경우는 SM에서 몸담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일단 대학생 시절 SM 엔터테인먼트의 이 팬 관리 업무 아르바이트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후 팀장, 본부장을 거쳐서 2020년부터 타경준 씨와 함께 SM 공동 대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성수 대표는 그동안 이수만 친위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충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수만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총을 거꾸로 들었구나라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건데, 자, 불과 1년 사이에 이수만 씨랑 이 대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개인 회사가 아닙니다. 모두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SM 제국의 황제 이수만, 해외판 라이크 기획 CTP, 이수만 일가를 위해 희생당한 자회사들, 이수만 하이브 적대적 M&A, SM을 헐값에 집어삼키려는 포식자. 2월 10일 새벽 3시 15분. 괜찮아, 우리에겐 나무 심기가 있잖아. 부록 이수만의 사람들. 이 내용, 그 영상 안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것 때문에 결국 이성수 대표가 SM을 지키는 차원에서 더 이상은 이수만 프로듀서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14가지를 한꺼번에 폭로한 게 아니라 마치 기자들이 헤드라인을 뽑는 것처럼 하나하나 열거해가면서 굉장히 주목도를 높였거든요. 이번 발표와 가장 직결된 핵심 사안이자 이수만 씨와 이 결별을 선언한 이유, 바로 라이크 기획입니다. 라이크 기획이요? 이게 SM-같이 매니지먼트 회사인 건가요? 자, 이 상황이 왜 벌어질지를 놓고 봤을 때 일단 라이크 기획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라이크 기획은 SM과는 다른 이수만 씨 개인 회사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수만 씨의 프로듀싱이나 이런 자문에 대해서 그 수익을 내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1%의 주식을 갖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이곳에서 이 라이크 기획을 문제 삼은 거예요. 라이크 기획을 왜 문제 삼았느냐? 라이크 기획이 처음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SM이 코스닥으로 상장하던 2000년, 그때 이름이 등장했는데 앨범 판매의 15%의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6%로 줄긴 했는데 지난 20여 년간 이미 계약 때문에 수백억 원을 가져갔는데 얼라인은 얘기한 거예요. 아니, 왜 개인 회사로 이만큼의 돈을 주느냐. 이게 회사에 그대로 있으면은 회사의 가치가 상승하고 주주들, 주가가 올라가면은 주주들 역시 부자가 되는 건데, 맞아. 결국은 이 재산 가치를 낮추는 일이다.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SM이 12월 말로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수만 씨와의 프로듀싱 계약도 마무리됐다라고 밝힌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게 내일 그만하고 싶다고 해서 그만할 수 있으면 계약서를 안 쓰겠죠. 상호 해지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수만 씨는 프로듀싱 업무를 하지 않지만 2025년 말까지는 로열티의 3%를 계속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기존 발매된 음반, 음원 수익에 대해서는요, 2092년입니다. 그때까지 로열티의 6%를 줘야 되는 건데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0이 넘으셨죠. 52년생. 60... 어차피 근데 저작권은 4, 70년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장하는 개념이었던 거예요. 근데 라이크 기획이 결국은 여기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수만 씨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SM이라는 회사에는 손해를 끼치는 구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이 행동주의 펀드가 문제를 삼았고, 결국은 계약 종료 및 이수만 씨가 프로듀싱에서 배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놀라운 건 이제 계약 기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2092년까지로 이제 계약이 된다는 거면 굉장히 엄청난 액수이자 기간인 건데, 근데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라이크 기획 앞에는 아까 해외 역외 이런 얘기가 들어갔어요. 네, 맞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성수 대표가 주장한 이 해외판 라이크 기획은요, CTP라는 이름으로 이수만 씨가 2019년도에 홍콩에 설립한 법인입니다. 이 법인을 통해서요, 이수만 씨가 역외 탈세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이수만 씨도 적극 대응에 나섰는데 이걸 허위 사실이다라고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고요. 덧붙여서 창립 이래에 현지 및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했고 또 세금도 모두 납부했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저는 뭐 수익이나 경영권과 직결되는 항목들이 방금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괜찮아 우리에겐 나무 심기가 있잖아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 이게 사실 그럴까요? 교훈권 얘기하다가 갑자기 웬 나무냐 너무 갑자기. 뜬금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성수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이수만 씨가 언젠가부터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신곡에다가 가사 아니면 콘셉트를 정할 때 나무를 넣으라고 고집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갑자기 가사에 나무가 웬 말이냐 K-팝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수만 씨가 일단 ESG 이 일환으로 나무 심기를 자주 강조를 한 게 맞아요. 사실은 이게 다 부동산 사업권에 대한 욕망 때문이었다라는 이성수 대표의 주장입니다. 부동산 사업권하고 나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수 대표가 구체적으로 영상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어지는 또 폭로를 보면은요. 이수만의 원대한 플랜 중에 뮤직 시티 건설이 있는데 그 안에 카지노 건설과 대마 합법화까지 엮여 있는 이수만 월드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의도였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어떤 네. 증거들이 나온 게 있나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있었는데 네. SM 소속 가수인 에스파가 원래 이제 2월 컴백 예정이었는데 이 미뤄진 이유가 나무 심기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기사를 제가 봤어요. 일단 이것도 이성수 대표의 주장이고요. 뭐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에스파의 신곡 노래 가사에 나무 심기와 지속 가능한 단어를 계속 넣으라고 고집했고 이것 때문에 에스파 멤버들이 속상해서 울컥했다는 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음반 발매는 연기가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있었던 에스파 첫 단독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원래 신곡이 발표되고 이 신곡을 콘서트에서 보여주는 거 이게 순서인데 앨범 발표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콘서트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매도 안 된 앨범의 신곡 7곡을 무대에서 보여줬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7곡을 다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네. 나무가 들어가는지 일단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컨셉이라는 거는 그 그룹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들의 기존 이미지와 반하는 걸 억지로 강요하는 거는 그룹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